우리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 지금 중앙선관위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움은 안 느끼세요? 예. 그거 있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좀 느끼신다니까 네, 네. 절감하고 가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발표돼 있죠. 네. 이 결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전 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해킹해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또 유령 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선거망 침투도 가능하다. 또 그 개표 DB를 해킹할 가능도 충분히 있다. 또 투표지 분류기 이 결과를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저 보안점검에서 지금 하여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보면은 작년에 선관위가 자체 보안점검 자기네가 자체 점검한 걸 보니까 100점 맞았다고 국정원에다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저 점검을 하니까 31.5점이 나왔어요. 도대체 위원장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작년 5월에 위원장 임명 받으신 이후에 이 가족 경력 채용 의혹 문제, 근데 북한 해킹에 대한 불실 또 늑장 대응 문제, 또 허술한 보안 시스템, 사전 투표 관리 또는 물론이고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실 관리 문제, 이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거 선관위 좀 그때 제가 우리 총장께는 선관위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선관위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저 선관위라는 것이 우리 공정한 선거 관리와 고소 고발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선관위가 수사 대상이 됐어요. 이러한 책임감을 느껴서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저 총장 할 때도 우리 위원장 이거 사퇴해야 된다. 거치 문제 이거 결심해야 된다 이런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 그냥 대충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치를 포함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하여튼, 우리 정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 부실하고 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특혜 채용 의혹 문제라든지, 또 이제 보안, 이제 허술한 문제라든지, 이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 안 드실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예,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치를 거치에 대해서 지금 뭐 할 수 없다. 그것만 대답하시면 지금 남아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부끄러움을 느껴지 한번 더 얘기해 네. 볼게요. 금년 1월 달에 말이죠.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본인 확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죠. 190억 규모의 이번 2024년형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이 네. 입찰에 결정된 업체가 네. 신분증 테스트 측정을 할 때 오류가 몇 %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그때 보고가 안 돼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보고를 못 받았을 때가 제가 할 말씀이 없는데 예. 신분증 이 테스트 측정해서 이번에 결정된 업체가 오류율이 10%가 났어요. 예. 아니 오류율이 10%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사전 투표율 대선 때 말이죠. 37%였어요. 163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중에 만 10% 본인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게 10%라고 하면 163명이 신분증이 제대로 오류가 되지 않고 오류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번에 선정한 요번에 190억 주고 또 했던 계속 결정된 업체지만 이 업체가 또 이런 오류율이 10%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 투성의 본인 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 투표에도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입니까? 이거 정말 예전에 3.15 부정선거 있었다 그러면 이건 아주 현대판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건 거론하고 싶지가 않지만 지난해 10월 1일 날 국군에 날 때 그 서울에 복귀하시면서 버스 전용차로 이용하시면서 두 차례 그 찍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문제는 말이죠. 대법원장 콘보이에 꼬리 물기 이거 하는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성관이가 대법원 하부 조직입니까?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성관위원장이 대법관 지위도 있다 보니까 대법원장 콘보이에 이 저 편승해서 이런 저 얌체 편승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상 이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것은 성관위가 항상 강조하는 독립성엔 저는 위배된다고 저는 봅니다. 역행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라는데 헌법기관 중에 기관장이 비상임인 기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밖에 없어요. 또 대법관 업무도 상당히 경무인 거로 알고 있는데 선거 관리 업무 집중하기 이거 힘이 되시겠습니까? 난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선관위도 이제는 상임위원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헌법의 기관장이 다른 기관의 헌법 구성원이 지금 헌법기관 기관장을 겸직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따 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꼼수를 쓰는 게 말이죠. 이 저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게 금년 1월부터 이게 없어졌죠?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근데 이것에 또 대체해서 이것도 꼼수로 말이죠. 안건 검토 수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안건당 10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려서 3배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당을 감사원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수당 없애고 말이죠. 지금 다른 수당을 갖다가 3배로 올려버리는 이런 꼼수를 갖다가 하는데 이걸 샘플 사인을 하고 있는 게 선관위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몇 가지 그냥 대표님과 했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갖고 선관위가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전투표기 문제도 거론했지만 그 내년에 사전투표기 이거 실물점 확인도 5인가 15% 나는 사전투표기에 대한 되고 내년에 우리 국민들 보고 사전투표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전투표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과연 사전투표기 자체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때 사람이 관여를 하고 개표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소송에서 이제 한 것처럼 사실은 그 사전 선거 투표만 용지만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사람이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또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지 못했고 또 많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과 규정에 주어진 법에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칠 수 있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확실히 이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더 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상임위원 발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적인 검토도 좀 한번 이루어져야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법관의 신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6년인데 그동안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의 임기는 대법관 그만두면 끝나기 때문에 평균 2년 2개월밖에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지금 정우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께서 그렇게 사사건건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같은 내용에 부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건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강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의 토가 아니고 비상근에 대해서 상근화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그 방해가 아니죠. 반론이 아니라 오히려 상근시켜야 된다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 반론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이 합쳐서 7분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 약간 유도리 있을 수 있지만 질문을 7분 하시고 답변을 계속 듣는다면 9분, 10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